네, 지금 같은 시장에 소외감 느끼면 더 크게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실수 줄이기 프로젝트 더블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10W 곽 부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요, 머니투데이 입사하고 한 초반쯤에 해가지고 2,600포인트를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간다 또 간다 이러면서 뭐 네. 2,800선까지 부른 데도 있긴 하거든요. 저 퇴사 직전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퇴사 직전까지요? 예.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네네.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사실 현 시장에서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정도까지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노란 표시를 해놨는데 현재까지 의미 있는 밴드는 2,33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600까지 열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600까지는 최근에 유동성이 엄청난 공급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대단히 경계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그 토론회가 있죠. 공매도 제한 조치가 9월 15일 마지막 9월 16일 끝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되면은 시장의 변동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 추가 부행책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난항을 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잘 진행된다면은 제가 노란 박스 그어놓은 것처럼 2,600포인트는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2,600포인트 이상은 한번 보고 퇴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블 체크 해봐야죠. 경제방송국 추천주들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DB손해보험, 한국콜마홀딩스, 소마젠, 서진시스템 등이 추천이 됐는데 뭐부터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 DB손해보험을 한번 볼까요? DB손해보험이요? 네네. 이게 어제 저희 전문가가 얘기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네네. 그분이 일단 차트 모양이 괜찮아서라고 얘기를 하셨고 W증권 방송에서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들면서 실적 매력을 부각을 했거든요. 3분기, 4분기 실적도 괜찮은 겁니까? 네네. 상당히 그 손해보험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특히나 또 오늘 그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양매수가 3일 정도 들어와 주면서 대단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뭐 장점부터 좀 생각을 하면은 3% 이상의 배당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대단히 가치로운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가 혼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DB손해보험은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데이터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분기 실적은 좋은데 현재까지 시장에서 제시하는 2분기, 3분기 실적은 전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12% 정도 하회하는 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고 두 번째는 현재 시장에서 대단히 주가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이제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트렌드나 섹터, 업종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손해보험 종목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는 사시겠습니까? 저는 손이 사실 잘 안 나갈 것 네,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서 DB손해보험이 오늘 수급이 들어와주고 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고 배당도 잘 주고 저평가다는 측면에서 좋겠지만은 시장에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섹터나 업종이 아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패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패스한데 관심 갖고 있는 그 섹터랑 거기는 어디 쪽인지만 살짝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당연히 현재로서는 경기 민감주? 중국 소비주? 최근에 이제 변동성 있는 5G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에 또 3분기 실적주 특히나 더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업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그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IT라든가 음식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3분기 실적주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B손해보험이 현재로서는 3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하는 걸로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패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섹터까지 힌트를 주셨는데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방송국 추천주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엔 뭐 볼까요? 네네, 뭐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마젠 한번 볼까요? 저 이거 기억이 나요. 네. 왜냐면 SK바이오팜 상장 시기 비스무리하게 시장에 입성을 해가지고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 막상 방금 차트를 열어보니까 흘러내리네요,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질 대로 빠져서 추천을 한 건가요? 네, 일단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외국 기업으로서 1호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측면이 대단히 주목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왔네 그러면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그죠?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기본적인 데이터로 데이터가 확보가 됐을 때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재무적 안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자본총계 개념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89억이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완전 잠식이고요. 그리고 유보율은 N/A입니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미국의 유관기관 유전체 분석 서비스 제공 대단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런 기업의 특례 상장 앞으로 기술이 좋구나라는 측면만 믿고 과연 투자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패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마제는 그럼 패스인데 어떤 네. 종목을 대안주로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소마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차트를 열어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그래도 매수를 한다면은 제가 보았을 때는 이 빨간 선 위에 주가가 올라서면서 하단의 거래량이 증폭이 됐을 때 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쯤에 공략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그럼 똑같이 유전체 분석 뭐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 종목은 어떤가 싶습니다. 대안주로서 ST팜. 네, ST팜을 한번 대안주로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아니에요? 지금 각도가 막 산을 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뭐랄까 염려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근데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바이오주들 거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손절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손절가 밑으로 주가가 하회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빠른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ST팜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전일에 보시면은 미국에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0.82%인데요. 미국의 에비디티라는 회사가 지난 6월 달에 나스닥 상장이 됐는데 2분기 실적이 무려 600%나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RNA 기반으로 한 유전자 기반으로 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관련해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그 의약품이 대단히 주목받고 있는 거죠. 최근에 수주도 받았고 앞으로도 좋아지면 내년에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ST팜 제가 대안주로 추천해 드리고요. 57,900원만 유지가 되면은 보유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T팜의 가격과 함께 챙겨봤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혹시 추천주 하나 저격을 하실래요? 아니면 유망주를 주실래요? 선택을 맡길게요, 그냥. 그래요.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아끼시려나? 추천주? 네, 추천주를 하죠. 추천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곽영훈 부장님의 추천주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추천주들이 성과가 좀 좋은데요.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지금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분기 실적 좋았고요.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죠? 그거는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웹보드 규제 완화에 따른 하반기 수혜가 당연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분기별 영업이익이 200억 기준이 안 되는데요. 200억 이상으로 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8,860원 밑으로만 안 빠지면은 보유해주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가격권까지 챙겨볼게요. 차트를 좀 자세히 봐주시려나 봐요. 네, 지금 여기 그 빨간 선을 제가 그어놨지 않습니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지금 이렇게 지금 화살표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2분기에 의해서 3분기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가격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냥 빨간 줄을 참고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뭐 그 차트 켜가지고 네. 빨간 줄 그으면 되는 건가요?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목표가 42,0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8,857원. 요 밑으로만 안 깨지면 된다. 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에 대해서 눈높이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가 28,800원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천주까지 들어봤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내일장 전략.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게 되면 개인들 수급이 들어와주고 개인들 수급이 들어와주면 외국인 기관들이 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시장이 현상적으로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경계감은 있으나 여전히 대응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게 3분기 실적주 중에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나 이슈, 업종 이런 쪽에 종목을 좀 투자하시는 게 맞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와준다면 빠른 대응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변동성이 다음날 오션 만기 다음날 좀 크게 나타나는데 그래도 네. 뭐 패닉해가지고 던지거나 수익 실현해버려야겠다 이런 건 좀 자제해야겠네요. 현재로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상승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전략은 조금 더 이익이 나시면 이익금을 좀 챙기고 투자 비중은 조금씩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추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는 살아있다로 저희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10W 곽영훈 부장과 함께 경제방송국 추천주 전격해봤고요. 저희 다음 주에 똑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